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는 틀은 마련됐지만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과 금액 등 모든 쟁점이 교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삼선 금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8년 대선 재출마 의향을 또다시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도착을 앞두고 경주 에이펙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한 기간 동안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미국 정부는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업의 협력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틀은 마련했지만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며 좀 더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There's just a lot of details to work out. Very complicated deal, and I think we're very close. Do you expect to finalize that on Wednesday, or will it maybe not quite be done? I think not quite.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관세 협상 핵심 카드로 제시했던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oing to be back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e have a lot of companies coming into our country now. They're going to start building. The Koreans have a great plan to invest in U.S. shipbuilding, even more than they've already done it, and so they're talking right now.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이 유지했던 비관세 장벽 중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자국 전문가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 정부도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모든 쟁점이 교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협상 타결에만 초점을 맞춰 그 결과가 나빠선 안 된다고 잘라 말해 시간에 쫓기진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두 차례 방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뒤인 지난 24일 이루어졌습니다. 협상팀의 보고를 받고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모레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에이펙 기간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했던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Well, it's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이 대통령은 다만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의견 차이도 일부 존재하지만 협상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3선 금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8년 대선 재출마 의향을 또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3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한 듯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곧바로 말을 정정했습니다. I would love to do it. I have my best numbers ever. It's very terrible. I have my best numbers. If you read it, am I not ruling it out? I mean, you'll have to tell me. All I can tell you is that we have a great group of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차기 지도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향후 대선 경선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한국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줄줄이 주요 외교 이벤트가 이어지는데요. 한미와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우선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 정상의 만남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레 만납니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은 역시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죠. 여전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러브콜로 극적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에이펙 최종 고위관리회의에선 오는 31일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중점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회의 결과는 내일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에 보고되는데요. 합동강요회의는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에이펙 21개 회원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합니다. 논의 결과는 모레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방한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실무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리 권영희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바쁘신데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회담 이후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과 악수를 나눈 뒤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공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선 북러 관계 현안뿐만 아니라 북미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방한 중 또다시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If he wants to meet, I'll be in South Korea. 필요하면 순방 일정을 연장할 뜻까지 밝혔습니다.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Well,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sure.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는 인식을 북한과 같이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북미 접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최 외무상이
29일까지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만남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링컨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은 지난 토요일 밤 9시 반쯤 캠퍼스 내 홈커밍 행사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행사 도중 돌발적으로 발생한 총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have one person in custody. He was charged with carrying a concealed firearm. His name was Zacchaeus Morgan Thompson. 당국은 FBI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학교 측은 모든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또 다른 총기 사고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에서 헬로윈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로브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토요일 새벽 1시 15분쯤 맥스턴 인근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49세 남성과 16세 소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자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 폭풍이 강타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플로리다 주 당국은 북서부 해안 도시 멕시코 비치를 중심으로 시속 60마일, 약 96km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해안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차량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해당 지역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풍이 멕시코만에서 발당한 저기압성 기류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강풍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시속 60마일, 약 10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1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퓨젯 사운드 지역 전역에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뿌리채 넘어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퓨젯 사운드 에너지 측은 어젯밤까지 대부분의 전력을 복구했지만 여전히 2만여 가구가 정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스턴과 피어스 카운티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복구팀이 도로와 전력선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산타애나 강풍과 함께 올 가을 들어 첫 반짝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남부 캘리포니아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 후반까지 오르며 LA, 오렌지, 벤투라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월드시리즈 경기나 할로윈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덥고 건조한 날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오클라호마 시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군용기가 고속도로 위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군 특수작전단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 고속도로 위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는 내려앉는 항공기와 충돌 직전 가까스로 방향을 틀어 사고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는 전신줄을 들이받으며 화재를 일으켰지만 조종사 2명은 모두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등유 난로에 기름을 보충하던 중 불이 붙으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5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성인 2명과 4살 어린이, 생후 7개월 된 아기 등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등유난로는 반드시 실외에서 연료를 보충하고 사용 중에는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전문가들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새로운 비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길에 전용기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자국의 전문가를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예로 들며 배터리는 복잡하고 제작이 어려운 만큼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될지 묻는 질문에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 이른바 썸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 새벽인 11월 2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2시에는 1시로 1시간 되돌려야 하며 스마트폰과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국 4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해제 후에는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지만 시차와 생체 리듬 혼란으로 노동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세 의료건강 무료 박람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연세의료 건강 무료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건강박람회에는 연세의대 출신 동문과 로컬 의료진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총 850명의 한인들에게 내과와 외과, 가정과 등 모든 진료 과목에 걸쳐 진료와 상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는 LA에서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남가주정의진흥협회가 다니 K 치보이를 새 CEO로 임명했습니다. AJ 소켈은 변호사 출신인 치보이의 충분한 법조 경력과 다양한 비영리 단체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의 권리 옹호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1983년에 설립된 AJ 소켈은 아태계 커뮤니티를 위한 법률 지원과 시민권 옹호 활동을 펼치는 캘리포니아 남부 최대 비영리 단체 중 하나입니다. LA항공문화원이 카파 미술재단과 함께 카파 미술상 공모전 수상자 전시회를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수상자인 최희연 작가와 파블로 호세 라미레즈 해머뮤지엄 큐레이터, 카랄츠 대학 관계자 등 주요 예술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1월 13일 폐막식에는 카파, 교포와 함께 작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행사 등이 진행되며 전시는 11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CBB뱅크가 뉴욕 플러싱에서 문을 엽니다. CBB뱅크는 지난 20일 연방준비은행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지점 승인을 받았다며 내년 4월 말 전에는 노던 156 스트리트 지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B뱅크는 지난 5월 뉴저지주 포트리에도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국도에서 한인 부부가 타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 데비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밤 8시 15분쯤 일리노이주 서부 갈레나 인근 20번 하이웨이에서 크라이슬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40대 정모 씨 부부의 리비안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부부는 다치진 않았지만 상대편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숨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각국 정상과 귀빈 외에도 많은 관광객이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104년 만에 금관 6점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드론 레이저 공연을 준비하는 등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 관광 명소인 황리단길입니다. 평일 1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기대와 설렘은 정상회의장을 넘어 경주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페크 때문에 이제 축제도 많이 하고 활기도 차고 여기서 이제 그런 큰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몸소 느끼고. 신라 전통 의상을 입고 첨성대 앞을 누비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남겨봅니다. 본격적인 에이펙 주간을 맞아 첨성대가 위치한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평일 낮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특별전도 준비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서울과 경주 그리고 청주에 흩어져 있던 각각 6점의 신라 금관과 금허리띠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합니다. 다른 형태의 금관 6점 동시 전시는 출토 104년 만에 처음입니다. 100년 만에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시 이런 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보문호수에 어둠이 깔리면 드론을 활용한 LED쇼가 천년고도의 밤을 화려하게 밝힙니다. 박물관이나 이런 많은 유적지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간에 꼭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월정교에서 한복 패션쇼가, 첨성대에선 전통 무용 공연이 열리는 등 경주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4월 2,300m로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대선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을 타며 3,000선을 넘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4,000선도 넘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4,042.83, 코스피가 주간 거래에서 2.57%, 101.24포인트 오르며 전인 미답의 4,000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고, 오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고, 타이완 자취안 지수도 장중 2만 8천 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연중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약 6,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단숨에 5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두 종목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3,3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6월 3,000에서 4,000으로 치솟는 사이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할 정도로 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높습니다. 방한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주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코스닥도 19포인트 이상 오르며 주간 종가 기준으로 1년 7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대통령 임기 도중 법원이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아예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까지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방탄 입법 논란 속에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고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현재 이 대통령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 즉 나중에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재판은 멈춰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의원 개별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법원 측 답변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법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 시선이 경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천년고도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희망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